자, 오늘은요, 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콜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갑작스러운 플랫폼 중단 사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비전,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여러분이 투자한 암호화폐 플랫폼이 갑자기 먹통이 된 거예요. 어떠실 것 같으세요? 당황해야 할까요?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? 이게 바로 최근 한 디파이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콜에서 사용자들이 실제로 맞닥뜨렸던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. 이 질문 하나가 어떻게 전체 대화의 물꼬를 텄는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. 네, 이 모든 이야기는요, 실시간으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한 다급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. 바로 이 한마디였어요. 탭을 열 수가 없어요.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이 짧은 문장 안에 프로젝트의 핵심 서비스에 접속조차 못하게 된 커뮤니티의 그 불안감이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. 그런데 말이죠, 알고 보니까 이게 그 프로젝트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. 훨씬 더 큰, 그러니까 온라인 세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스템적인 이슈였던 거죠. 자, 공식적인 설명을 한번 볼까요? 원인은 바로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애였어요.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였냐면 트위터 같은 거대 플랫폼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프로젝트의 잘못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글로벌 서비스가 다운된 거죠. 지금은 그냥 외부 업체가 고쳐주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고요.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. 탈중앙화 금융, 디파이라고 해도 여전히 이런 중앙화된 인프라에 기댈 수밖에 없구나 하는 현실을 딱 보여주는 거죠. 그래도 다행인 건 프로젝트 팀이 손 놓고 있진 않았다는 거예요. 저녁 8시에 텔레그램으로 바로 공식 공지를 띄웠죠.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도 알고 있다,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들은 조금 안심할 수 있잖아요. 그런 빠른 소통은 칭찬할 만하네요. 자, 이렇게 급한 불은 껐고요. 1회 대화의 주제가 완전히 바뀝니다. 바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,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거라고 하는 새로운 이커머스 생태계에 대한 비전으로 넘어갔어요. 이 새로운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이 판매자 이익 공유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요. 판매자가 물건 팔아서 번 돈의 일부를 떼어주면 그걸로 소비자한테 보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델이에요. 판매자랑 소비자가 서로 윈윈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그럼 이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차근차근 뜯어볼까요? 첫 번째, 소비자가 암호화폐로 물건을 사요. 그럼 두 번째, 판매자가 매출의 일부, 예를 들면 한 10% 정도를 공유하는 거죠. 세 번째, 이 돈이 360일짜리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곳에 딱 묶입니다. 예치, 즉 스테이킹이 되는 거예요. 그럼 네 번째, 여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소비자한테 보상으로 지급되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, 플랫폼이 판매자가 냈던 그 공유분을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판매자도 손해볼 게 없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 거죠. 와,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? 연간 약 20배. 정말 엄청난 숫자죠? 물론 우리 디파이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. 이런 높은 수익률 뒤에는 항상 높은 리스크가 따른다는 거. 그래도 판매자, 소비자, 플랫폼이 다 같이 가치를 만든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네요. 하지만 역시 발표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. 이거 확정된 거 아니에요. 그냥 예상치일 뿐이고 진짜 수치는 출시돼봐야 압니다.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. 섣부른 기대를 막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죠. 자, 이렇게 혁신적인 기회, 솔깃한 제안이 있을수록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. 바로 책임입니다. 이제부터가 이 커뮤니티 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.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, 바로 보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제일 먼저,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게 바로 이 시드 구문입니다. 이건 여러분 지갑의 마스터키나 마찬가지거든요. 절대로 스크린샷 찍거나 사진으로 남기면 안 됩니다. 무조건 손으로 직접 종이에 적어서 아무도 못 찾는 안전한 곳에, 그것도 여러 곳에 나눠서 보관해야 한다는 거예요.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, 이게 핵심입니다. 그리고 이 말이 정말 뼈에 새겨야 할 말입니다. 텔레그램에서 당신한테 개인 메시지, DM 보내는 사람은요, 100% 사기꾼입니다. 예외는 없어요. 전부 다요. 정말 강력하죠. 그만큼 이게 가장 흔하고 당하기 쉬운 수법이라는 뜻입니다. 그 외에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생존 수칙들이 더 있습니다. 지갑 앱은 무조건 공식 사이트나 앱스토어에서만 받으시고요. 무슨 공짜 에어드랍 준다 뭐 준다 하면서 오는 이상한 링크는 쳐다보지도 마세요.
그리고 거래할 때는 내가 지금 있는 블록체인이 맞는지 꼭 2번, 3번 확인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모르는 사람이 DM 보내면 절대 믿지 말고 정필요하면 목소리 직접 듣는 음성통화로 신원을 확인하라는 겁니다. 이런 기본만 지켜도 정말 많은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. 네,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부터 미래의 비전,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보안 수칙까지 짚어봤습니다.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은 대체 뭘까요? 핵심은 딱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. 첫째, 외부 리스크는 언제나 존재한다.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제3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고요. 둘째, 그래도 혁신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. 이런 새로운 생태계가 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, 가장 중요한 겁니다. 보안은 결국 내 몫이다. 그 어떤 기술보다 여러분 자신의 신중함이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라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. 이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탈중앙화 금융의 세계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최후의 방어선은 과연 누구일까요? 프로젝트 팀? 아니요.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.